62항입니다. 박한수 총장이 김영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투통제실로 이동했다는 말씀인데요. 전투통제실로 갔을 때 김영현 피고인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고 제 기억에는 누군가가 장관님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전 계엄사령관께서도 전통통제실 밖으로 나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도 그럼 밖으로 나갔습니까?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통제실로 들어오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에서 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65항입니다. 전투통제실 출입 내역상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01시 17분경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과 함께 전투통제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증인이 목격했던 그 시점 상황 맞나요? 비슷한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이 전투통제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증인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네, 저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다는 건 못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경호관이 신분을 이렇게 후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원 확인이 된 다음에는 전투통제실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시점과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통제실 안에 들어간 다음 상황은 어땠습니까? 증인이 보신 바에 따라서 묻습니다. 증인이 들어가신 다음 목격하신 상황을 묻습니다. 이제 제 시점에서는 전 대통령께서 장관님께서 들어가신 후에 좀 약간 텀을 두고 들어간 거여서 결심지원실로 사람들이 좀 우르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이 전투통제실 안에 들어갔을 당시 상황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결심지원실 안으로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9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람들이 결심지원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 안으로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정확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님을 제가 들어가시는 걸 본 건 아니고 전체 어떤 무리가 들어간 것으로 봤고 저도 그 결심지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증인이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뭐 회의 주체나 회의 대상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기서 무슨 회의가 있나 보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71항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 무리가 들어가는 걸 보셨다고 했는데 무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바로 연이 뒤따라 들어가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차가 좀 있었나요? 뭐 길진 않지만 시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 그날 이전에도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처음 들어가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전투통제실에 들어올 때는 경호관이 신원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결심지원실에 들어갈 때는 누가 제지하거나 누구냐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까? 네,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님과 김영헌 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박한수 전 육군 총장님 등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님을 보셨다고도 했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결심지원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정확히 지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 이 세 사람을 본 것은 확실합니까? 네, 결심지원실에는 구조상 입구에서 안쪽을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가림막을 넘어서 안까지 가셨던 것입니까? 제가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김영현 피고인, 박한수 총장은 가림막 안쪽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증인이 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가림막
이게 그렇게 전체 크진 않지만 일단 옆에 고개를 가리막 끝 부분에서 고개를 틀어서 안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법정의 증인의 뒤쪽에 차폐막이라는 게 있는데 뭐 저 차폐막을 두고 보면 높이는 어떻습니까? 가림막의 높이는? 높이만 봤을 때는 지금 저 차폐막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냥 차폐막이라고 하면 이게 녹음으로는 특정이 안 되니까 병풍이랑 비슷한가요? 병풍은 아닙니다. 이런 테이블에 나무 아니 높이 아, 높 그냥 차폐막이라고 하면 나중에 녹음만 들어가지고는 상급심에서 뭔지 확인을 못하니까 높이를 조금 특정을 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뭐 증인의 키를 두고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떻습니까? 제 키보다는 조금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키가 어느 정도인지. 신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 증인 결심 지원실 안에 들어가신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들으셨던 대화 내용을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일단 핑계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단어가 문장이 기억나고 다시 걸면 된다라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또 기억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일단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건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TV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습니까? 핑계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아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제 생각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했습니다. 지금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던 건 맞습니까? 재판장님 이미 답을 했는데 자꾸 바꿔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유도신문. 이거는 이건 핑계 유도신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 핑계라고 했고요. 증언의 잡으라고 구체화 했잖아요. 과정입니다. 다시 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살을 붙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재판님 그건 저는 이의 있습니다. 재판님.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듣고 예. 그다음에 뭐 아마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래서 그럼 요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고 확인하시는 건데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유도신문 아닙니까, 재판장님? 아니 그 답을 제시하고 답대로 말하도록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했을 때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기억이 좀 더 선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하시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건 녹취서에 남겨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피고인이 나눈 것으로 이해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핑계라고 대요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피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화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까? 전 대통령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끄럽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조용조용 말씀하셨던가요? 아니면 언성을 높이셨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언성이 높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82